유명한은 코난과 미라니와 함께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니는 길에 세워져 있는 트럭 거울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트럭 맞은편 골목에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하모니카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하늘에서 철자재가 떨어지면서 남자의 뚝배기를 갈겨버립니다. 유명한과 코난이 달려가 보지만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소동이 생기자 건물 사장은 비서 보고 상황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유명한은 사건 현장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골목의 한켠은 폐기된 건물이고 철자재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비서는 죽은 남자가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장은 비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옥상 건물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하고 사장님은 콜롬보 반장님을 사장실로 모십니다. 콜롬보 반장님은 비서와 사장의 알리바이를 체크합니다. 부사장이 사고를 당할 당시 두 사람은 모두 2층에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자재가 폐기된 건물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회사 옥상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난은 사장의 책상 위에서 옥상의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발견합니다. 골목의 반대편 도로를 비춰주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회사는 청소 대행업체이므로 수시로 회사 주변의 청결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는 수동으로 움직이며 모니터의 화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수동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유명한이 제지합니다. 그때 유명한은 사진 속 이쁜 여성을 발견하고 사장님의 애인이 참 이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의 애인이 아니고 여동생인데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한은 사장이 너무 시꺼매서 남매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장은 유명한의 디스에도 상처받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원래 자기랑 여동생 그리고 죽은 사람 이렇게 3명이서 대학교 때 부업으로 시작했던 청소 대행 서비스 업체가 생각 밖으로 장사가 잘 돼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제일 똑똑한 자신이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남자가 자신도 회장이 되고 싶은지 독립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감식반이 와서 폐기된 건물 옥상에서 철자재와 마찰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일 처리할 게 있으니까 죽은 남자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콜롬보 반장님은 비서에게 죽은 남자의 부인에 대해 묻습니다. 죽은 남자의 부인은 재벌이어서 독립자금도 부인이 마련해 준 거였다고 합니다. 코난도 비서에게 사장의 여동생은 왜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재작년에 사장과 크게 싸운 여동생은 외지에 가서 노가다를 하다가 죽은 남자와 똑같이 떨어진 철자재의 뚝배기가 깨져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난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사장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사고 당시로 되돌려보고 회사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옥상 벽에는 가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코난은 다시 사무실로 모인 어른들이 있는 틈을 타 범인을 추리해내려고 합니다. 코난은 마취총으로 유명한을 잠재우고 음성 변조기로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출근한 콜롬보 반장님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급급히 마무리하려는데 유명한이 범인은 바로 사장이라고 합니다. 자네 지금 뭐라 하는가? 이거 사고 아닌가? 진짜 빡친 것 같습니다. 유명한은 준나 담담하고 카리스마 있게 사건의 관건은 옥상과 카메라라고 합니다. 먼저 사장은 철을 폐기된 건물에 놓고 낚시줄로 자기 건물 옥상 카메라와 연결하였다고 합니다. 부사장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땅에 떨어진 하모니카를 주울 때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없는 틈을 타 낚싯줄을 회수했을 거라고 합니다. 사장은 자신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부사장을 맞출 수 있었냐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라니가 얼굴을 비춰보던 거울 달린 트럭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일부러 트럭을 골목 사이가 보이도록 주차하고 사무실에서 망원경으로 반사된 거울 속 골목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울 속에 부사장이 나타난 틈에 카메라를 옮기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사장은 증거 있냐고 합니다. 코난은 사장이 비서가 없는 틈을 타 낚싯줄을 회수하는 장면이 반대편 건물 유리에 비춰진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장은 죄를 인정하고 동기를 말합니다. 사실 부사장이랑 자기 동생은 사귀는 사이였는데 부사장 이 개새끼가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자신의 여동생을 찾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여동생은 외지로 나가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죽은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의 지문 살해 사건. 조깅을 하고 난 코난은 샤워를 마치고 나옵니다.
유명하니 점심은 자신이 형사 시절 같이 일했던 선배네 집에 가서 먹자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네는 선배네 집에 도착해 점심부터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명한과 달리 여전히 형사 일을 하고 있는 선배는 현재 폭력 조직을 잡고 있는 중인데 성공하면 승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계를 봅니다. 이를 코난은 조금 수상하게 느낍니다. 그때 선배 형사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게 되고 범인이 자수하려고 하는데 선배 형사 혼자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선배 형사는 차키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부인이 대신 갖다 주겠다고 하지만 화내면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걱정된 유명한은 선배 형사와 같이 출발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선배 형사는 유명한 보고 여기서 먼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범인을 만나고 오겠다고 합니다. 미란이는 아빠가 술 드시고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걱정됐고 코난은 재밌을 것 같아서 택시를 불러 뒤따라갑니다. 유명한과 미란이 코난은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세 명은 총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 자수하려는 조폭두목은 총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선배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콜롬보 반장님에 도착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형사 선배는 범인을 자수하라고 했는데 범인이 총을 들고 돈 달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싸우던 중 총이 어긋나가 범인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콜롬보 반장님은 유명한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점을 말해줍니다. 자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며칠 전 사람을 죽였지만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에겐 응당 총이 없어야 되는데 총은 어디서 얻은 것일까 의문이랍니다. 그리고 총에서는 죽은 범인과 선배 형사의 지문 외에 또 다른 사람의 지문이 있는데 관련 사람들의 지문을 대조해봤는데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코난은 음성 변조기로 유명한의 목소리를 흉내내 콜롬보 반장을 선배 형사네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도착하고 코난은 유명한의 모가지에 마취총을 쏘고 추리를 시작합니다. 유명한은 사실 자수하려고 했던 범인을 죽인 건 선배 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점을 말합니다. 일단 아까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선배는 술에 손도 안 댔다는 건 이따 운전을 할 걸 알고 안 마신 거로 추측합니다. 유명한은 총에 있는 세 번째 지문은 다름이 아니라 선배 부인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내분은 청소하다가 총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조사해보면 증거가 될 거라고 하자 선배 형사는 죄를 인정합니다. 이어 그는 동기를 말합니다. 사실 그는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서 정보를 알려줬는데 언젠가부터 이 일로 협박하면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매일 협박하는 바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둑들 혹은 런닝맨. 이제 코난은 마지막 스케줄을 소화하러 갑니다. 어린이 탐정단과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가면사나이 행사에서 아무 일 없으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뭉치 이 돼지 새끼가 아까 처먹을 거 사느라고 가면사나이 사인을 가게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몰래 잠입해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가면사나이 사인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그새 모두들 쏜살같이 퇴근했습니다. 역시 퇴근은 모두들 빠릅니다. 그들은 경비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실에 직원들이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면사나이와 그 부하들은 백화점 지도를 꺼내서 백화점을 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강도 조직들이 이미 모든 전화기의 선을 잘라냈습니다. 코난은 흰색 페인트로 백화점 유리에 구조 신호를 적습니다. 뭉치는 갑자기 돌아버렸는지 의자로 방탄 유리를 깨려고 시도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방탄 유리야, 이 개새끼! 강도들은 보석부터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사나이가 뭉치가 돌아버려서 한 짓을 눈치채고 경비실에 무전합니다. 파트너한테 CCTV로 훑어보라고 합니다. 코난이 주인공 카드로 어찌저찌 피해보지만 결국 뭉치 이 빌런 새끼 때문에 어린이 탐정단의 정체는 발각되고 맙니다. 두 명의 조직 멤버들이 애들을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코난은 밀차로 그들을 간단하게 제압합니다. 가면사나이는 애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봤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무전으로 전달합니다. 가면사나이와 또 한 명의 멤버는 탐정단을 따라 이불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탐정단은 미리 함정을 파서 강도들을 잡아뜨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보쌈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전기로 가면 사나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경비실의 조직 멤버들도 일이 심각성을 느끼고 백화점의 모든 불을 켭니다. 미란이는 식자재를 구매하고 집에 왔는데 코난이 아직 안 보입니다. 탐정단은 이제 카메라에 찍혀 위치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뭉치랑 세모가 강도단의 멤버에게 잡히게 됩니다. 코난은 마네킹과 음성 변조기를 이용해 경찰 흉내를 냅니다. 강도단이 당황한 틈을 타 뭉치랑 세모도 도망치게 됩니다. 탐정단은 마네킹으로 위장하여 강도 새끼들의 눈을 피하는데 성공하나 싶었는데 빌런 뭉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들통이 납니다. 미란이는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코난이 걱정돼서 골롬보 반장님을 찾아가지만 바쁘니까 꺼지라고 합니다. 어린이 탐정단은 포기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맘마도 챙겨 먹고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강도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자전거 바퀴로 강도들의 뚝배기를 갈기고 술을 뿌려서 강도들을 취하게 하려는데 세모도 취해버립니다. 이어 야구공을 발사해서 공격합니다. 가면 사나이는 칼을 꺼내 들고 애들을 공격하는데 강아지 구역에서 험상궂은 강아지들을 훈련시킨 코난이 가면 사나이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나운 강아지들은 가면 사나이를 마구 물어뜯는 틈을 타 뭉치 세모 아르미는 줄로 묶어버립니다. 나머지 강도들도 다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강도 두목인 여자가 총을 들고 코난을 죽이려 합니다. 둘은 건물 옥상까지 왔고 코난은 농구공을 차서 여자 손에 있는 총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함정을 만들어 여자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야 길을 지나던 경찰이 구조 메시지를 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골롬보 반장님이 현장에 도착하자 강도들은 이미 애들이 다 잡아놔서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게 되어 개꿀입니다.